자, 2025년 외국인의 장바구니를 대공개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시면 그냥 본인만 손해예요. 지금 시작한 지 한 15일 됐죠. 얘들이 도대체 뭘 샀는지. 그래야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지금 막 움직여요. 얘네들 때문에 막 움직이는 겁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이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증시 산뜻한 출발. 외국인은 뭘 담았다? 반도체 2차 전지를 담았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을 위주로 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일 새해 첫 거래일만 해도 비관론은 넘어가지고 아주 그냥 망했다. 올해도 망했다. 죽 썼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1월 2일 날 하락했잖아요. 2400이 안 됐어요. 그리고 미장은 바로 반등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국장은 역시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3일부터 그리고 증시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져요. 3일부터 9일까지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고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약세를 보였는데 14일은 또 일은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인지 뭔지 모르지만 반등을 했어요. 연초 상승에 대해서 피로감이나 미국 금리나 불확실성 이런 것도 있어갖고 2500선에 대해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하단이 좀 높아진 거는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14일까지 코스피가 4.1% 올랐고 코스닥이 4.6% 올랐으면 많이 올랐죠. 작년에 그렇게 매일 내리기만 하다가 이번 달에 드디어 7개월 만에 양봉 뜨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효과도 있을 거고요. 포트 바꾸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름 동안 보니까 4% 이상씩 올랐다 양시장이. 수급을 보니까 코스피는 개인이 3,523억 원 샀고 외국인이 3,781억 원 지금 외국인이 샀네. 코스피는 외국인이 샀어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판 거고 누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는 지금 누적으로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연기금이 함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은 지금 지난해 엄청나게 매도를 때렸는데 22조 원을 매도를 때렸는데 고작 보름 지난 상황밖에 안 되긴 했지만 1월을 그냥 뭐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당장 오늘 내일도 무시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는 당장 투자를 오늘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수급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연초에 매수를 했는지 이유를 굳이 찾아보면 싸니까. PBR이 너무 낮아 있고 그 다음에 1,500원대로 하나던 환율이 1,450원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소폭 진정세를 보였고 트레이더들도 포트를 다시 채워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익숙해진 게 있어요. 계속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익숙해지듯이 증시도 굉장히 적응을 하거든요. 익숙해지고 그런 효과들이 쭉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건 뭐예요? 악재에 덜 민감하게 작용하고 호재에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일부가 포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내면서 다른 흐름으로 끌고 갈 때는 확실하게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장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무언가를 보는 건데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많이 사면 올라가고요. 외국인이 팔면 낙폭이 커지고 어제 코스피도 외국인이 파니까 상승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장바구니를 좀 이제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흐름을 언제 봤냐면 외국인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외국인 주목을 하니까 상승이 나온 사례가 벌써 많았어요.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이거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수급을 보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제가 쭉 짚어드렸고 그 뒤에 한 7할 이상의 확률로 외국인이 산 애들이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9월 6일 급락장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동일하게 외국인 장바구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엔터게임 조선 2차전지 외국인들이 담았었고 2차전지도 단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대다수 업종들은 지금 괜찮은 결과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다 남아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 시켜요. 결국에 이런 장바구니를 보면서 투자 지표의 보조 지표로 굉장히 좋게 삼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선택한 업종이 연초에 뭐냐?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라고 딱 나와 있어요. 답안지가. 근데 얘네들 제외하고 또 있을까? 그리고 얘네들 가운데서도 주로 뭘 샀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불어서 요즘에 못 나가고 있는 화학 철강은 어떨까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2025년 1월 외국인 기관의 장바구니입니다. 하나하나씩 만들어 왔고 요거 가져가실 때는 꼭 출처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캡처해가지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건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연초부터 수익률 기간은 1월 2일부터 14일이고요. 금액은 억 원이고 누가 샀는지 팔았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리노공업 빼놓고는 반도체 우리가 보통 보는 대형주들 가운데에서는 거의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는데 SK하이닉스를 누가 샀어요? 예, 외국인들이 무려 7,321억 원 어제까지 샀습니다. 그리고 연계금이 같이 샀어요. 근데 개인 외국인 기관 다 팔았어. 근데 삼성전자 어떻게 올라요? 얘네는 기타 법인 자사주 매수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기타 법인에서 이제 끌어올려준 거, 그리고 연기금에서 산 거, 요런 것들이 나와갖고 수익률이 0.94 정도 지금 그래도 나왔고요.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HPSP도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주로 그 반도체들을 좀 담고 있네요. 그리고 조선인터넷, 조선 제일 많이 올랐죠, 연초에. 보니까 제일 많이 또 오른 애 중에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누구예요? MVP는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 보니까 외국인이 1125억 원 많이 샀고요. 기관도 샀고 연계금도 사면서 이제 쌍끌이가 쭉 들어오니까 수익률이 물론 2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게 이거였고, 외국인이 주로 사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엇갈렸어요. 이거 보세요. 카카오 네이버가 이렇게 엇갈리는데, 카카오는 개인만 샀고요. 네이버는 외국인만 샀어요. 연기금하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올라가고 카카오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샀는지를 빨리빨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싸다고 개인이 막 들어간다고 그게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관심이 많아진 로봇 이 종목들은 제가 얼마 전에 짚어드린 이 종목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데 무슨 특수관계가 있어요?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로봇주로 관련돼 있는 애들 중에서 일부러 가지고 온 건데요.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는 애들이 로봇 관련주 특징이 뭐예요? 기관들이 주로 사요. 지금 로봇 관련주 기관이 주로 담고 있고, 여기다가 기관에다가 외국인까지 사는 애들이 올라가요. 자, 외국인까지 사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로보티즈까지 이렇게 3개인데 보시면은 어때요? 얘네들이 두 자릿수 수익률이 쭉 나왔어요. 공교롭게 로봇주는 대다수가 중소형주니까 연기금이 별로 안 사요. 뭐 레인보우나 두산 정도 아니면은 별로 안 커요. 근데 외국인이 산 종목의 수익률이 높아요. 기관이 주로 샀고, 이런 특징을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AI는 어때요? AI는 수익률도 낮아요. 전반적으로 연초에 그래서 조정이 많이 나왔고 싸니까 개인들이 주로 사요. 외국인들은 별로 안 사고 연기금이 루닉 같은 애는 좀 샀는데, 전반적으로 요번에 AI는 조금 연초에 소외됐었다. 그리고 자동차는 누가 사요? 외국인들이 그냥 냅다 디립다 사고 있어요.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식으로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주로 사요. 그래갖고 자동차 역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인 수급이 양호하고 수익률도 현대글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나고 있다라고. 기간이나 뭐 억원은 아니까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랬죠. 야이씨, 저거 플러스면 어떻게 뭐하냐? 내게 얼만데 평단가. 그래도 연초부터 어떻게 들어왔는지 쭉 보니까 주로 이제 요런 애들을 외국인이 샀고요.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이 샀고요. 근데 얘네들은 외국인이 샀다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플러스가 나는 거는 아니긴 한데,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주로 이제 같이 들어오거나 뭐 요런 애들이 수익률이 에프코프 BM도 그렇고 같이 들어오고, 연기금까지 동원이 된 애들이 두 자리가 주로 나는, 그쵸? 두 자리가 주로 나는 애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철저하게 여기서 개인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삼성 SDI처럼, 이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급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삼성 SDI처럼 마이너스가 난 게 보니까 개인만 샀어. 기관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모두 외면을 했고, 요렇게 되고 있어요.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게임도 외국인 매수 유무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크래프톤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많이 오르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그만한 애들은 좀 별개가 되긴 하는데, 그 식품 같은 경우에도 삼양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사니까 플러스고, 그쵸? 근데 오리온은 또 마이너스가 났네요. 풀무원도 플러스긴 한데, 전반적으로 식품주는 그렇게 요즘에 상승이 삼양식품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엔터주들 보면 어때요? 외국인 매수세가 강한 JYP, 연기금 매수세가 동원된 그 하이브, 요런 애들 특징적으로 좀 대량 매수가 들어온 애들만 두 자릿수의 수익률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엔터주도 괜찮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수익률 문제 확인한 요런 애들은 전 솔직히 말하고 접근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얘는 시청률이 1등 해도 배우들 몸값이 너무 비싸요. 배우들 몸값이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될 거예요. 바이오도 궁금하시죠? 바이오 대체적으로 수익률 괜찮았어요. 대체로 수익률 괜찮고요. 수익률 제일 좋은 게 지금 3바 외국인 기관 연계금 모두 다 매수에 좀 들어온 상황이고, HLB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연계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외국인 매수세 유무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갈리고요. 화학, 철강 얘네들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고 업황 안 좋다 그러는데 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특히나 WTI 가격 올라가면서 S-오일이 16% 정도 지금 올라왔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된 애들이 주로 올라갔는데 얘네들은 그냥 저가 매수가 들어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급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장바구니에는 뭐가 지금 포진돼 있어요? 반도체 대형주, 엔터, 조선일보, 네이버, 자동차, 게임, 2차전지 이런 업종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기관은 로봇,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는 연기금이 주로 담았어요. 그럼 동시에 들어온 애도 있겠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싼 애들, 낙폭 과대주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내린 애들, 그래갖고 저점 매수가 좀 유효한 애들 위주로 들어왔다고요. 이게 절대적인 값은 아닌데 여러분, 외국인이 연말 연초에 굳이 매수한 업종을 확인하고 이거 가운데 기관 투자자, 특히 연계금까지 동시에 들어와서 교집합이 되는 곳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유망산업, 유망업종으로 조금씩 꼽아가면은 분할 매수 통해 가지고 포트 일부를 만들어 보면 확률적으로 괜찮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거는 특히 미국 시장이 연초에 조정이 좀 지속이 되면 자금 일부가 좀 돌아올 수가 있는 부분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무작정 낙관하기는 국내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몰빵보다는 안전하게 확률을 높이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접근을 하시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변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우리한테 의외로 좋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제만 봐도 트럼프의 점진적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나오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호재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볼 만한 달러 피해주, 수출주들 이런 애들이 일제히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많이 내렸던 애들이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시장에는 우려가 일부 선반영돼 있는 것도 감안을 하면서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보조지표로 삼고 투자 방향성을 가져가되 현금은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보수적 관점도 동시에 가져가시면서 오늘 드린 자료 요거 분석해서 꼭 좋은 힌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